가만있어. 또 뭐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제 입장을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20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회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뭐 특정 당을 거명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새누리당이 보여준 그 행태는 정말 적반하장, 덮어씌우기로 아주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가까운 예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로 우리 국회 전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어떻든 사유에 어떻든 해임 건의안이 체결이 되었으면은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존중해서 해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설령 해임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은 스스로라도 국무위원 장관이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공식으로 거부한 데 대해서 야당이 비분 강개해서 강경투쟁에 나서야 할 상황에 우리 교문위 소속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정현 대표가 단식투쟁이라는 엉뚱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이 비분 강개를 해서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사과의 거부에 대해서 따져야 할 그런 상황에서 엉뚱한 단식을 들고 나오면서 야당한테 덮어씌우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리 상임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첫째 파행이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이었습니다. 결산안 심의. 그러나 결산안은 실익이 별로 없어서 뭐 야당만의 단독으로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문위원회가 가고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의결을 하지 않고 그냥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추경심사에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 교육 재정을 한 푼이라도 도와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키워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보고자, 한 푼이라도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자라는 그런 충정을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지방의 교육재정 부채가 3조 원이던 것이 1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국채만 상환을 하려고 그러느냐. 1조 2천억이란 돈을. 국가도 어려우니까 국가도 한 6천억 정도 상환을 하고 한 6천억 정도는 지방에 돌려주어서 급격히 늘어난 지방 교육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 다른 상임위의 위원이라면 모르지만은 우리 교문위 위원이라면은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한 푼이라도 교육재정 돈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협력을 해서 누리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당을 떠나서 교문위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하면서 거절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불참했던 게 어느 당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회의 참석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불참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러고 나서 참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이 지명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당이 불참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리 교문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문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여당이 아까 소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해둡니다. 우리 교문위에는 2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13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입니다. 새누리당이 제1당인 것입니다. 제1당이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 채 우리 야당이 단독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몇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호소하고 호소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불참을 해서 불가피하게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청문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도. 자, 이번 사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국감을 시작할 때부터 수도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염동열 간사님께서는 8차례 간사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8번을 하면 못 오고 8,000번을 하면 못 옵니까? 그 미르재단 K스포츠 관련해서는 한 명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겠다라고 탈탈 털고만 있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문제 잘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허위 회의록을 가지고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하루 만에 허가가 나가도록 된 사건 아닙니까? 전경련 상금 부회장이 나서서 보름 동안에 800억이라는 거금을 모았던 재단 아닙니까? 그 미르재단이 권력형 비리다. 비리의 의혹이 있다.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해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야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를 위해서,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달라. 그러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책임자가 어렵다면 실무자 한 사람이라도 채택을 해달라. 바로 어제 그 논쟁이 길어졌던 것이 이유야 뭐라고 들이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명도 채택을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못 해줍니까? 전경련 상금부회장 이승철, 다른 상임위에는 나가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에 나가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교문위에는 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라고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이 국회 국감에 출석해서 위원장 허가도 받지 않고 화장실에 뛰쳐가서 볼일을 보면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그 이기동 한국과학중앙연구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전경련의 이승철 상금 부회장 아닙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를 놓아두고 나서라도 그렇게 부적격하고 자질이 없는 이승철 한국과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사의 자격으로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맨 먼저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이승철 부회장 아니었습니까? 왜 우리 교문위에서는 이승철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까? 설령 두려움이 있어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의혹을 규명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야당이 국감을 지연시키고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2시 반까지, 오늘 아침 2시 반입니다. 오늘 아침 2시 반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어느 당 의원들이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남아 있었냐 이거예요.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진지하고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했냐 말이에요. 우리 야당이 조금도 국정감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우리 야당의 오히려 전유물이다시피 한 우리 야당의 동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국정감사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말로는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서 하자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 정작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국정감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저는 의도에서 나온 문제다. 그러고 나서도 물론 저한테도 좀 불공정한 운영이 없지 않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삼촌 떡도 맛있어야 먹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장으로서 어느 특정 당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문위원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교문위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 어떠한 길이 우리 국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 어떠한 길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길인가?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제 위원장의 입장을 정했고 또 그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만족스럽게 불공정스럽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1점도 어느 특정 당을 돕기 위한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까지 제 회의 진행을 잘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아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염동열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유석엽 위원장 때문에 오연득 국회의원장의 증인 채택이 날아가고 오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 차라리 채택하기 싫다. 덮어놓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그걸 왜 유석엽 교문위원장한테 덮어씌우기로 뒤집어 씌우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앞에서 대체 토론이 잘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마치고 동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 시점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안건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염동열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비록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당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시면은 꼭 90일까지 가지 않고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 안건 조정 절차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지금이라도 국정의 제1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그 책임감을 되새겨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3당 간사 간의 협의에 나서 주셔가지고 꼭 합의를 해주시고 꼭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하나 미래재단과 K스포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한 분, 이렇게 해서 꼭 이 두 사람은 증인 채택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일주일 송달의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국회 국정감사를 한 3, 4일 지금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뭐 다 지나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변명이나 도피처를 찾지 마시고, 얼마든지 국정감사도 앞으로 한 3, 4일 정도는 뒤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새누리당에서 좀 적극적인 책임감을 다 보여주셔서 적어도 두 사람만이라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꼭 채택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종환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염동열 간사님께서도 아마 충분하게 말씀을, 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깊게 있어서 그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평소보다 목소리를 좀 높여서 약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방송,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의 이유는 지금 현재 아까 그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그 어떤 증인 채택 문제를 했는데, 이게 증인 채택 문제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연거푸 지금 안건 조정 절차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90일간 심의 과정에 맡겨둘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협의에 들어가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라도, 또 국정감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각 당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자,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대답을 뭐 이게 다 끝나고 있다가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